땅.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요. 식물과 에너지. 오늘은 동물과 에너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우리 식물 파트. 식물 파트에서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게 식물과 에너지 그러면서요. 실제로 제목은 광합성과 호흡. 요거였죠. 광합성과 호흡.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했었던 거 광합성 1회. 기억해. 광자가 무슨 광자? 빛. 네.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광합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광합성 한다 그래. 이 광합성 공식. 광합성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지. 뭐하고 뭐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 그쵸.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빛이라는 에너지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뭔가를 만드는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야? 잎의 어디? 이건 기억해야지. 엽록체. 그래서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꿍짝꿍짝꿍짝꿍짝 뭔가를 만들어내. 뭐 만들어낸다고? 포도당. 그래서 1차 산물이 포도당이야. 그래서 포도당 만들고 남은 재료로 만든 게 뭐니?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포도당 만들었는데 재료가 남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잘한다. 그쵸? 산소를 만드는 거죠. 되겠어? 이게 광합성 공식. 이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해내는 과정을 줄여서 광합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식물은요. 식물은 생각해. 식물은 물이 어디서 오는 거야? 뿌리에서. 네. 뿌리에서 흡수해서 쭉 해서 잎까지 오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요. 자, 뿌리를 크게 그릴게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요. 잎이 있는 곳까지 와야 되잖아. 자, 어딜 통해서 와? 물관. 그렇죠. 물이 이동해 오는 파이프를 우리가 물관이라고 해. 그래서 물관을 타고 물이 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산화탄소도 필요해. 이거 어디서 왔어? 잎에 기구. 네. 잎에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기공.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 속에 있는 엽록체에서 꿍짝꿍짝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그러지. 근데 포도당은 아주 작은 알갱인데요. 낮 동안에는 광합성 하느냐고 바빠서 포도당은 그냥 만들고만 있죠. 다른 곳에 보낼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혼잡하니까 이 포도당을 여러 개를 묶은 덩어리로 만들어서 잎에 저장하죠. 이게 뭐예요? 녹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이지만 얘를 낮 동안에는 그대로 잎에 저장하는데 저장할 때 상태가 녹말로 바꿔서 저장할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그랬다가 밤이 되면 광합성도 안 하고 여유 있으니까 그때 온몸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 줄 거야. 그러면 이동하려면 녹말은 너무 크니까 부셔서 이동하지. 무슨 상태로? 그쵸.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서 온몸에 필요한 곳으로 갖다 줄 건데 뭘 타고 가니? 체관. 그쵸. 체관을 타고 내려갈 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언제나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 그래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저장해 놓은 게 바로 열매 이거죠. 근데 자, 몸에다가 저장할 때는 몸에가 식물들에 따라서 어떤 애는 포도당 상태로 저장하는 애들도 있어. 대표적으로 양파가 그래. 그래서 녹말로 바꿔서 저장할 때도 있어. 우리가 먹는 주식, 쌀, 보리, 감자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이 그래. 어떤 애들은 단백질로 바꿔서 저장하는 아이들도 있죠. 얘네들이 콩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바꿔서 저장은 하지만 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낮 동안에 최초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은 포도당이고 낮 동안은 입에 녹말 상태로 저장하고 밤이 되면 체관으로 바꿔서 체관으로 설탕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졌다 그랬지. 이 산소는요 만들어지면 저장할까 밖으로 내보낼까? 내보내요. 산소는 만들어지자마자 식물이 자기 스스로 호흡할 때 일부 쓰고 나머지는 저장하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 나올 때 똑같이 어딜 통해 나오니?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되겠습니까? 이게 광합성. 자, 그러면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열매 많이 맺힐 수 있으니까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세 가지. 말해. 빛. 그렇죠.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빛의 세기입니다. 또 이산화탄소 농도. 네,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요. 농도가 진할수록 광합성 잘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도 높을수록 광합성 많이 해요. 이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무작정 높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건 아니래. 그 중에서 빛과 이산화탄소는요 이거예요. 빛과 이산화탄소는 빛을 세게 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세게 했을 때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 광합성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뭐한다? 일정해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빛이어도 되고 이산화탄소여도 돼. 그럼 온도는요? 온도는요? 올라가다가 네. 어느 점 찍고서 네. 떨어지는. 온도와 광합성을 보시면요.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뚝 떨어지죠. 연못회가 다 죽어서 그렇습니다. 대략 온도가 40도 근처에서 그래요. 이런 얘기. 됐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광합성. 됐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거 호흡. 식물도 호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호흡은요. 숨 쉬는 걸 호흡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죠. 호흡은 우리 몸에서 만든 영양소를 분해해서 누가? 산소가. 그래서 영양소를 부셔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를 생산하는 거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근데 영양소를 부실 때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찌꺼기도 생겨요. 그게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 맞냐? 다시 말해서 광합성 공식을 뒤집으면 호흡입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먹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요 산소가 부시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게 광합성이에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호흡의 목적이 뭐니? 라고 하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하는 거? 생산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숨 쉬는 게 호흡이에요 라고 하면 틀립니다. 됐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 호흡은 하루 중 언제 하니? 그죠? 라고 해서 호흡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네가 하루 동안에 하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거.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기억해봐 그랬습니다. 광합성은요 하루 중 언제 하니? 라고 하면 빛이 쨍쨍 내려지는 낮 동안에만 한다면 호흡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호흡하죠.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어나는 게 호흡이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 라고
얘기하면 광합성은요. 식물 전체에서 광합성하니?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서 합니까? 광합성 연목체. 네, 연못체가 어디 있어요? 잎. 잎에 있는 몇몇 개의 세포에서만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광합성은 식물의 잎 중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속에서만 일어난다면 호흡은요? 몸 전체. 네, 온몸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게 호흡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광합성을 할 때요.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돼? 라고 하면 광합성은요. 빛에너지를 포도당 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 저장하는 거라면 호흡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서 광합성을 할 때 우리가 흡수하는 기체는 뭐고 방출하는 기체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되겠어? 근데 거꾸로 호흡을 할 때는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 되겠니? 이렇게 돼서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반대의 개념을 훨씬 더 많이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호흡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막 빠져나오니까 밖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요. 대신에 광합성을 할 때는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버리니까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요. 그러면 실제로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고 호흡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지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용액 기억나?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색깔이 변하더라. 얘는 BTB요. 그렇죠. BTB 용액이요. 정말 한 달 만에 하니까 외국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지하는 용액을 우리가 BTB로 쓰는 겁니다. 그 중에 BTB라고 하는 용액은요.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얘가 많아지면 황색으로 바뀌고요. 보통 상황에서는 녹색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지면 무슨 색이야? 청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어떨 때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서 황색 되는데요? 당연히 호흡할 때요. 어떨 때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어서 청색 되는데요? 당연히 광합성 할 때 그래. 그래서 나는 실험관을 이렇게 6개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고요. 처음에 BTB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평범한 상태니까 다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첫 번째 실험관은 빨대 집어넣고 이끼 불어넣어요. 그러면 나의 이끼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황색으로 바뀝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싹튼 콩 집어넣어요. 아까 질문했었는데 싹튼 콩을 집어넣으면 보면은 식물은 평생 일생 중에 싹이 틀 때가 가장 호흡하는 양이 많아요. 전체 생애 주기 중에 싹 틀 때가 가장 왕성하게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얘도 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고기 집어넣어요 라고 하면 물고기는 여기에서 당연히 호흡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호흡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얘도 황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물풀 집어넣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물풀 집어넣는데요. 하나는 가만 놔두고 하나는 물풀을 은박지로 씌울 거예요. 그러면 가만 놔둔 애들은 햇빛을 받아서 얘는 광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해서 얘는 청색으로
얘는 은박지로 씌우면 밤인 줄 알고 물풀이 뭐 하냐면 호흡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서 얘는 황색돼요. 맞냐?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이 빨대로 입김을 불어 넣어요. 그러면 아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황색됐다 그랬죠? 근데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열을 가해서 가열한다고 치자. 가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요?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요. 적어져요. 됐어?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얘는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청색으로 바뀌죠.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는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식물은 광합성할 때 반드시 빛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빛을 받지 않을 때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빛을 받을 때는 광합성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해결할 수 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 생물 파트는요, 뭐니 해도 암기예요. 암기가 안 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셨을 텐데, 자, 질문 받아볼게요. 9페이지 질문. 자, 9페이지 질문 없어요. 넘어갈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 자,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했나? 10페이지, 11페이지? 맞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12, 13페이지. 질문 없어. 넘길게. 14, 15. 없어. 넘길게. 자, 17페이지요. 괜찮아? 넘길게. 자, 19페이지. 나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길 바란다. 네, 넘길게요. 그 다음에 21, 11페이지. 20, 21. 없어. 넘겨볼게. 22, 23. 괜찮아? 네, 넘길게요. 24, 25. 엄마 지난 시간에 풀었을 걸요. 다른 단가는. 네. 자, 그럼 26, 27도 풀었던 거예요? 질문 없어요?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우리 우연이는 꿈나라에 있다는데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테스트 한번 볼게요. 넘겨봐. 시작.
답안지 있어요. 7점까지요. 결정까지 하셨습니까? 봐봐. 좀 다 했어요?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요. 자, 마진계수 확인해보자. 우리 10문제 중에서 마진계수 확인해볼게. 건우. 볼게요. 서연이. 재윤이. 유나. 자, 질문 확인하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없어. 넘길게. 5번부터 10번까지 질문. 6번이랑 8번. 6번하고 8번이요. 또요. 볼게요. 6번하고 8번 볼 텐데, 자, 6번에서요. 이제 옛날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해봐.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니? 기공이죠. 자, 이 기공이 입 뒷면에 생겨 있어요. 그래서 입 뒷면에 기공이라고 하는, 자, 기자가 공기기자고 공자가 구멍공자야.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 두 세포가 마주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공이라고 하고, 양쪽에 있는 얘를 우리가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되겠어?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나그림처럼 닫히면 거의 기체가 못 들어오고요. 이게 활짝 열리면 기체가 활발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이게 입 뒷면에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콧구멍 역할을 하는 게 기공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거기에 있는 A라고 하는 거요. 공면세포 옆에 있는 나머지 애들은 잎의 표면에 있는 세포, 표피세포.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A라고 하는 건 표피세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게 공변세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니? 라고 했는데, 표피세포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공변세포에만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나요. 이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여러분들 없어져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번은 틀려도 합법적이에요. 안 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6번은 틀려도 됩니다. 자, B라고 하는 건 공변세포에 엽록체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바꿔주세요. 됐어?
됐어? 네, 공변세포에는 염록체가 있습니다. 자, 간은 기공이 열려있는 상태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증산작용은 나 상태일 때 일어난다. 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 증발이 일어나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려있는 가에서 제일 활발히 일어나요. 그 다음에 5번. 가는 밤이다. 아니요, 가가 낮. 됐어? 나가, 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아예 지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안 배운 내용입니다. 아예 지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한 것도 6번 말고 뭐였지? 그 8번에 2번 보기만 궁금해요. 8번에 2번 보시면 이것도 지우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지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식물의 역할 중에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전에 선배, 작년 선배들까지만 해도 여기에 증산작용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증산작용을 배우면서 공변세포와 8번 그림을 배운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요거 두 문제 빼고요. 맞은 개수 다시 확인할게요. 자, 이 두 문제 빼고 8문제 중에서 맞은 개수 확인할게요. 번호는 다 맞았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윤이도 다 맞았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아 몇 개? 7개요. 그 다음에 서연이 몇 개? 네. 자, 윤아야 어떤 거 틀렸어? 10번에 10번의 기억에 10번의 기억 보시면요. 자, 10번 보시면 이 그림은 꼭 알아두고 가자. 자, 이렇게 식물의 잎이 있는데요. 가경우에는 식물의 잎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가 나와. 자, 이거 광합성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니 호흡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니? 광합성입니다. 되겠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그러니까 얘는 광합성 할 때 모습이고 이렇게 광합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게 하루 중 낮이에요. 이 뜻이야. 되겠어? 그런가 하면 그 옆은 거꾸로요. 거꾸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호흡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하루 중 언제? 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밤에는 정말 호흡만 일어나요. 근데 낮에는요. 광합성만 일어나진 않아. 광합성이 호흡에 비해서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뿐이야. 알겠어? 자, 기억해 두시면 그 중에서 기억, 호흡은 나에서만 일어난다? 아닙니다. 가나 다 일어나요. 호흡은 하루 종일 한다 그랬으니까. 니은, 나의 경우 호흡량이 광합성 양보다 많다? 아닙니다. 나는 호흡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 같은 기체 출입은 낮에 관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되겠냐? 네, 유나,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질문이었다고? 기억? 괜찮아? 됐어? 호흡은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요. 호흡이 안 일어나는 시점은 없습니다. 됐어?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네, 여기까지. 왜? 10번에 답지에 4번이라 되는데 2번 아니에요? 그럼? 호흡은 나에서만 일어난다. 기억 틀렸고요. 나의 경우 호흡량이 호흡만 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자, 거기 가로 좀 볼래요? 이 식물은 야외에서 생장하고 있으며 가와 나는 맑은 날 하루 중 특정 시간이다. 맑은 날 하루 중 특정 시점이다. 맑은 날인데? 네, 특정 시점이다. 나의 경우에 호흡량이 광합성보다 많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같은 기체 출입은 낮에 관찰할 수 있다. 네, 이거는요 디귿으로 보셔도 되고 니은 디귿으로 보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밤으로 보면 호흡이에요. 그쵸? 근데 해가 뜨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해가 막 뜨려고 할 때는 아직 호흡이 더 그쵸? 호흡이 광합성보다 많을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이렇게 기체의 출입은 일어날 수 있죠. 됐어? 네, 그런 뜻이야. 됐어? 밤으로 보면 호흡만 일어나지만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시점에 보면 호흡이 광합성보다 더 활발한 순간은 있어.
그때도 기체 출입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이고요. 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죠. 책을 펴십시오. 선생님이 시험지를 쭉 걷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 학교가 이번에 제일 어려웠는지, 학교 평균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선생님은 요번에 목동 전용반 수업했었는데 목동은 전기 파트 들어가서 공부 되게 어렵게 했거든요. 전기 막 회로 계산하고. 근데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특별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보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요번에 중학교 3학년은 목일이 제일 어려웠고요. 목일 문제가 너무 허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학교 2학년 이제 시험지도 보고 있는 중이라서 보고 나면 어느 학교 문제가 제일 특이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두 단원을 하고 갑시다. 자, 생물 파트는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꼭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 마치 광물처럼 그거 제대로 안 해오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계속 테스트 볼 수 있게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외워둡시다. 잘 외워두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필고사가 100점 만점에 25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30. 어느 학교가 30점이야? 모분 30이에요. 모분 30. 너는? 고척 30. 신선은? 넌 목일이지? 너 학교 어디냐? 신서. 신서는? 서연이는 어디지 학교가? 신도림은? 30. 목일은 시험 문제가 목일하고 목동은 25점. 네, 25, 25, 그 다음에 수행이 5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구나. 모구는 30이구나. 자, 볼게요. 32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 이제 선생님이랑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식물과 에너지. 이제 해야 되는 건 동물과 에너지. 요 얘기하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동물과 에너지입니다. 동물과 에너지. 자, 우리는 동물에 속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럼 기억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 한다 그래?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과정을 뭐라고 하니? 아까 배웠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호흡.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도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동물도 뭐 해야 돼? 호흡해야 돼. 되겠어?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양소를 산소가 부셔야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니? 영양소가 있어야지. 되겠어?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되겠어? 결국은 에너지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하거든. 그 영양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얻어? 그리고 영양소가 뭐야? 여기부터 가자. 되겠어? 첫 번째요. 영양소가 뭐야? 영양소가 뭐야? 몇 개 있어? 대답해봐. 영양소는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섭취.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되는 아이들을 영양소라고 부를게. 이 얘기예요. 되겠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나는 영양소라고 부를 거야. 이해되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들을 나는 영양소라고 부를게.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게 몇 개 필요할까요? 몇 개 있을까요?
네, 몇 개 있을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개요. 됐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는 게 6가지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6가지를 내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6가지가 뭐예요? 아는 대로 말해봐. 탄단지. 그렇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데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의 영양소를 나는 크게 2종류로 분류도 가능하다. 영양소를 2종류로 분류한답니다. 자, 기준이 뭔데? 이거예요. 기준은 내가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먹은 그물질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얘기예요. 됐어? 에너지 생산 유무로 나눠보자 이 얘기입니다. 에너지 생산 유무로 나눠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먹었던 영양소 6가지 중에서요 반드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래서 네, 이런 애들을 우리가 3대 영양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는 3이라는 숫자 빼고요. 그냥 대영양소 이렇게 나오는 교과서도 있는데 결국은 3대 영양소라는 뜻이야. 되겠어? 먹었을 때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을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한다. 그게 뭐게? 탄단지. 이게 단단지예요. 되겠어? 이게 바로 단지라고 보편적으로 외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입니다. 자, 그러면 6개 중에 3개만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네요. 맞아요. 나머지 3개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되겠어? 그런 애들을 우리가 3부 영양소 이렇게 부르고요. 요즘은 3자 띄고 부 영양소 이렇게 부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 3자는 떼는 학교도 있고 붙이는 학교도 있다. 됐니? 먹을 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 3대 영양소. 에너지 못 만드는 애들은 3부 영양소. 이 3부 영양소가 물, 무기, 염류, 그 다음에 비타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를 못 만드는데 굳이 이거 왜 먹어요? 더 중요해요. 에너지를 한번 쓰고 만다면 그래서 얘네들은 내 몸을 만듭니다. 너네가 원하는 키 말해. 건영, 네가 원하는 키 얼마야? 80.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몸에 뼈 만들고 피부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되겠어? 여러분들 몸을 만드는 걸 구성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있고 싶죠? 몸을 건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내 몸을 구성하고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얘네들이기 때문에 3부 영양소요. 엄마나 아빠들이 비타민이나 무기염료 돈 주고도 사서 드시죠.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힘내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3대 영양소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 너네 생각해.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1차 산물이 뭐야? 포도당입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포도당이라고 치자. 자, 이 포도당이 하나 있으면 포도당이야. 근데 포도당이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엿당. 자, 포도당이 여러 개 묶여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녹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포도당 덩어리들을 다 싸잡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다 합해서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포도당이 하나만 있으면 포도당이고요. 두 개 붙어 있으면 엿당. 그게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녹말. 이런 식으로 포도당 덩어리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 탄수화물을 내가 먹어요. 에너지 낸다 그랬죠? 탄수화물 1g당 얼마의 에너지를 내는 줄 아세요?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어요. 1g당. 그래서 너네 나중에 기가 시간에 청소년기에 여자는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할까? 남자들은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할까? 이거 다 외우거든요. 그냥 그래요. 자, 그래서 그만큼을 우리가 밥을 통해서 먹습니다. 자, 단백질도요. 단백질도 사실은 이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작은 기본적인 덩어리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덩어리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이제 이런 단어 외울 거야 우리가.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 두 개가 모여 있으면 얘를 단백질 중간산물이라고 하고요. 이게 여러 개 많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이게 고기지, 고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 먹으면 단백질 먹는 겁니다. 고기, 달걀, 콩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의 결합체들로 되어 있는 거야. 아미노산의 결합체. 이 단백질도 먹으면요 똑같아요. 1g당 4kcal의 열량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1g당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아이도요. 지방은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두 종류의 입자가 결합되어 있는 걸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덩어리를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라 놓으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지방산과 글리세리드라고 불러요. 지방산과 글리세리드. 되겠어?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리드가 모여있는 걸 우리가 지방이라고 한다. 지방이 기름인 거 아시죠? 자, 지방은 1g 먹으면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내요. 되겠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기름기 먹지 마 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그거 안 쓰잖아요? 그럼 그게 다 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만든 만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면 살로 붙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지방인데 지방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8. 아니요, 9요. 얼마 많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지방 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g당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 내가 오늘 밥을 먹었는데요. 탄수화물 10g 먹었어요. 단백질도 10g 먹었고요. 지방은 5g 먹었고요. 물은 100g 마셨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5g, 무기염류 1g 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열량이 얼마입니까? 계산하라고. 125kcal. 자, 열량 얼마 발생시켰어요? 라고 할 때 꼬매나 용기. 얘네들은 열량 내니 안 내니? 안 내죠. 지워야죠. 그래서 열량을 낼 수 있는 건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얼마? 4kcal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지방은 1g당 얼마? 9kcal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합쳐 80이고 이거 45고 그래서 얼마? 125g의 열량 발생해요. 125칼로리의 열량 발생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체 이름 기억해. 단위체 이름 기억하세요. 되겠어? 탄수화물은 포도당 덩어리야. 단백질은 아미노산 덩어리야.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리드가 모여있는 덩어리를 얘기해. 얘네들 1g 먹을 때마다 이만큼의 열량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뭘까요? 이 중? 탄수화물. 탄수화물, 쌀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주된 에너지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얻는 에너지의 80% 이상을 탄수화물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된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단백질은 어떤 줄 아세요? 고기. 여러분들 때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얘는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얘는 먹자마자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은 내 몸에 키를 형성하고 호르몬 만들고 혈액 만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먹으면 먼저 내 몸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남으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나중에 살찌는 데 쓰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키 크고 호르몬 만들고 머리카락 길게 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은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 때 쓰는 거고 가장 고열량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네들은 먹으면 에너지 내는데 얘네들은 왜 못 내? 에너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원소가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소가 초입니다. 초. 이제 한국말로 읽을 수 있지? 읽어봐. 얘 뭐야? 탄소, 수소, 산소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도 다 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데 꼬맹아 알지? 물 분자식 어떻게 쓰냐? 불러. H2O. 그럼 여기서 초 중에 뭐가 없니? 산소 없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어? 에너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초라는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만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탄수화물과 지방은 말 그대로 초로만 되어 있어 에너지밖에 못 냅니다. 얘네들은 먹으면 에너지밖에 못 내고 에너지 쓰고 나서 남는 것들은 다 살로 저장. 그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에너지 만들 때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만들어진 게 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촌으로 되어 있어요. 질소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소 하나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는 다 단백질이 주축돌이야. 그래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요, 탄수화물 들어있는지 단백질 들어있는지 지방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이 셋 중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양소를 검출한다 그래요. 영양소를 확인한다 그럽니다. 그중 첫 번째 탄수화물 중에서 꼬맹아 녹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또는 포도당 또는 엿당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약품이 다릅니다. 녹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불러.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불러. 근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줄여서 아이오딘 용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어? 이 아이오딘 용액을요, 음식이 들어있는 곳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그중 그 음식 속에 녹말이 들어있다면 얘는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됐어? 근데 녹말이 안 들어있으면 색깔의 변화가 없어요.
되겠니? 그래서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용액이 아이오딘 용액. 우리 이거 식물의 광합성 할 때도 더 썼어. 식물의 잎에 녹말이 낮 동안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이오딘 용액 떨어뜨렸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말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이 정확하게 청담색으로 바뀌는 곳에 녹말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 포도당이나 엿당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이오딘 떨어뜨려도 몰라요. 아이오딘은 포도당과 엿당을 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포도당인지 엿당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포도당 또는 엿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액은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베네딕트 용액이 특이해서요. 얘는 포도당이나 엿당이 있었을 때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는데, 그 색깔이 바뀌는데 더럽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10시간쯤 걸려. 그럼 우리가 떨어뜨리고 나서 10시간 후에 확인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반응 속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베네딕트를 떨어뜨리고 나서 반드시 뭐 해주냐면 가열합니다. 그럼 순식간에 색깔이 바뀝니다. 되겠어? 그래서 베네딕트만 반드시 떨어뜨리는 거에 가열해라. 그러면 색깔 변화를 황적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 포도당 또는 엿당이 들어있다는 얘기다. 되겠어? 하겠니? 자, 봐. 녹말이 있나 없나 확인 뭘로 한다고? 아이오딘 용액. 무슨 색으로 바뀌어? 청담색. 그럼 포도당이 있나 없나 확인은? 베네딕트. 무슨 색? 황적색. 되겠어? 지금 외우셔야 돼요. 됐어? 포도당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는 베네딕트 용액 떨어뜨리세요. 그랬을 때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 또는 엿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단백질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하는 용액의 이름이 뷰렛 용액입니다. 뷰렛 용액은 됐어? 네. 자,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드렸는데 읽어봐. OH 뭐였지?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읽어. SO4 황산 구리. 됐어? 수산화 나트륨과 황산 구리를 섞은 용액을 뷰렛 용액이라고 해요. 됐어? 어떤 학교에서는 요것만 배웁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 이름만 배웁니다. 어떤 학교는 이거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외우세요. 됐어? 뷰렛이라고 하는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야 그 안에 단백질이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뷰렛이라는 용액은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황산구리를 섞은 거다.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황산구리를 섞은 걸 뷰렛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단백질은 뷰렛이라는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꼬맹아 잘 봐. 뷰렛의 비읍, 보라색의 비읍. 알겠습니까?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면 단백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암기하는 거 엄청 못하고 싫어해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자, 마지막. 지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지방은 수단, 아가야 이거 읽어봐. 뭐라고 읽게? 수단 3용액. 우리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수단 3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수단 시옷으로 시작하죠. 색깔도 시옷으로 시작하는 선홍색으로 색깔이 바뀌면 그 안에 지방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수단 3 용액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수단 3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선홍색으로 바뀌면 그 안에 지방 들어있다는 뜻이다. 지방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검출하는 거. 그랬더니 애들이 이 동물 파트 배울 때요. 지금부터 이렇게 암기할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나 싫어해요. 어려워서 싫은 게 아니고 암기를 안 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양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걸 영양소라고 한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게 영양소고 그 중에서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만 3대 영양소라고 한다. 그게 바로 탄단지다. 이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지만 지방만 9kcal 된다. 알겠어? 그죠? 이 탄단지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양소 검출법 푼다. 그 중에서 녹말은요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 청람색. 청담색. 포도당은 못 떨어뜨려? 포도당은 못 떨어뜨리라고? 베네딕트.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 황적. 황적색. 근데 베네딕트만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가열. 되겠니? 자, 단백질인지 아닌지는? 뷰렌. 뷰렌 용액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 보라색. 보라색. 지방은? 수단 3 용액 무슨 색? 선홍색. 선홍색. 맞습니까? 네. 외우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외우시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3대 영양소 중에 뭐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3대 영양소가 아닌 나머지 3부 영양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 3부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됐어?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이도 있고 우리 몸을 조절하는 아이도 있겠죠. 물, 무기염류, 그 다음에 비타민을 요즘에 비타민이라고 안 하는 거 알아요? 뭐라고 그러죠? 바이타민.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이타민.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을 바이타민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합니다. 네이니, 자, 그 중에서 나 하나만 물어보자. 너네가 하루 동안에 먹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먹는 순서대로 얘기해봐. 내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섭취하는 순서대로 얘기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할래? 물. 그쵸. 우리가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먹는 6개의 영양소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물입니다. 됐어.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물, 뭡니까? 탄수화물. 물, 탄단지. 이게 우리가 먹는 순서예요. 물을 제일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식이 탄수화물이니까 탄단지. 이 순서대로 우리는 주로 섭취를 한답니다. 물, 탄단지, 그 다음에 무기질, 그 다음에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먹는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먹은 만큼 내 몸에 그 영양소가 쌓이겠죠? 쌓였다는 건 내 몸에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순서는 뭘까요? 되겠죠? 내 몸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뭘까요?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되겠어? 그래서 내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한 순서가 물단지. 네 몸은 물단지로 되어 있어. 물단지. 알겠어? 우리 몸은 물단지야. 물단지 무탄으로 되어 있다. 물단지 무탄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단지 무탄. 5대5면 죽어. 물단지 무탄이야. 6개 영양소인데 왜 5개밖에 없어요? 네, 5개밖에 없어요. 누가 없냐? 빨리 찾아. 비타민.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비타민은 내 몸에 쌓여있지 않습니다. 내 몸을 구성하지 못하는 유일한 영양소가 비타민이야. 그러니 내 몸에 쌓여있지 못하는데 비타민은 매일매일 필요하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비타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비타민이 부족해서 병 걸립니다. 되겠어? 그걸 우리가 결핍증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타민은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필요한데 극소량 필요하거든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야채나 과일 같은 거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비타민을 우리가 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못 먹으면 결핍증 걸려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제를 먹는 거죠. 약을. 되겠어?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고르게 섭취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부족하면 결핍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되겠어? 요즘에 교과서에 결핍증이 빠져있는 추세라서 그냥 결핍증이 생긴다 정도만. 알겠어? 병 걸려 이 정도만 기억.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못한다. 기억하면 되고요. 물을 제일 많이 마셨으니까 내 몸에 물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70%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물입니다. 자, 근데 희한한 거 아세요? 두 번째로 많이 먹었던 거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제일 꼬레비로 남아있습니다. 왜일까요? 먹기는 두 번째로 많이 먹었는데 내 몸에 남아있는 건 엄청 작아. 0.2% 남아있어요. 왜일까요? 왜다 소주? 네, 주된 에너지원으로 다 썼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 몸에 남아있는 양이 극소량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몸을 많이 구성하는 게 뭐라고요? 단백질. 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네. 그리고 우리 몸에 무기염류 내 몸 구성하네? 무기염류가 뭔데요? 우유. 칼슘, 나트륨, 철분, 있다 이것들이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싸잡아 무기염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내 몸에 철이 있다? 어디 있게? 피요. 그래서 여러분 피 먹으면 쇠만 나는 겁니다. 철은 내 몸의 혈액을 만드는 데 써요. 되겠어? 자, 칼슘은요. 어디 있게? 뼈. 맞아요. 여러분들 뼈 만들 때 씁니다. 됐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무기염류야. 됐죠? 자, 우리 몸을 벽돌집이라고 하면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세포죠. 이 벽돌이 뭐니? 이거 단백질. 됐어? 이게 단백질. 근데 이 벽돌을 그냥 쌓기만 한다고 튼튼해져? 아니죠. 이거 시멘트를 이렇게 결합시켜야죠.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니? 칼슘. 이게 칼슘. 근데 나이 먹으면 이 칼슘들이 빠져나가. 그래서 뼛속에 구멍 생기지? 그게 골다공증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뼛속에는 칼슘 들어있어요 라는 얘기고요. 내 몸을 조절해요. 네. 자, 물은 내 몸에서 체온 조절하죠. 그 다음에 무기염류 중에 여러분들 이거 읽어. 얘 누구니? 염화나트륨. 네. 소금이죠. 내 몸에서 수분량 조절. 되겠어? 네. 무기염류 중에 소금은 내 몸에 있는 수분량이 항상 70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절해줘요. 되겠어? 자, 비타민은요. 우리 몸을 됐어 건강한 상태로 조절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 역할만 합니다. 자, 들어도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A, B, C, D, E, K 이렇게 비타민이 6종류 있어요. A, B, C, D, E, K. 그래서 자, 그 중에서 비타민 중에서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이다. C.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을 수용성 비타민,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건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그 유명한 카드 회사 BC 카드 알겠냐? 모대문 병신 BC만 수용성 비타민 나머지는 다 지용성 비타민 됐냐? 자, 수용성 비타민은 BC 카드 얘만 수용성 나머지는 지용성.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부족하면은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밤눈이 어두워지는 야맹증 걸려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피부가 쑥 들어가서 안 튀어나오는 각기병 걸리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 걸리고요. 뭐 이런 거 걸려요. 됐어.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됐어. 옛날에 이것까지 외웠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됐어. 이렇게 결핍증 걸릴 수 있다. 대신에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자. 되겠니? 왜? 이거 나중에 흡수할 때 경로가 달라서. 되겠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됐지? 자, 32페이지요. 32페이지 첫 번째 A 스텝 했어요. 우리가 아직 A 스텝 했습니다. 자, 영양소는요. 됐죠?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내 몸을 구성하는 아이들을 영양소라고 하고 그 중에서 탄단지가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원입니다. 얘네들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안 나와 있죠. CHO, 초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탄수화물은 밀출처 주된 에너지원,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단백질은요, 밀출처요. 자, 주로 몸을 구성하는 역할이 우선순위다. 됐죠? 그래서 그 3대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이 밑에 잘 나와 있고요. 요즘은 3부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 거의 안 나와. 근데 학교마다 프린트로 하실 수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잠깐만 하고 끊어드릴게요. 33페이지, 그 밑에 건 아직 안 했으니까 33페이지에 1번부터 2번까지요. 1번 풀어보세요. 자, 보자. 자, 채점했니? 1, 2번에서 질문.